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11월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소각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 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 사항은 세륜 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 시설 미가동, 공기 이석 배출 등 대기 배출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6종의 서비스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 4만여 명보다 2만 명 늘어난 6만여 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등 6개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상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자원 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74억 원에서 709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수행 인력도 1,670여 명에서 3,89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41곳이었던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을 114곳으로 확대, 시군 권역별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수행기관 1개소, 당 노인 300에서 400여 명의 노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시군은 다음 달 중으로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수행인력 채용 및 보건복지부 주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돌봄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복잡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돌봄 욕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이라면 서비스에 상관없이 누구나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 만큼 대상 선정 등에 따른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욕구와 필요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도과장, 간담회, 시군 설명회, 현장 지원단 워크숍,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광역설명회, 9월 경기, 인천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노인 돌봄 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경기 북부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해 반찬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는 밑반찬 창업 실무 직업훈련, 교육 수료생들과 함께 지난 17일 경기 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반찬 기부 봉사를 진행했다. 밑반찬 창업 실무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도록 밑방찬 가게취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과 실제 판매 및 판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수료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하는 여성 취업 박람회 일둘날 행사의 반찬 판매 부스에 참여, 고객 분석, 메뉴 선정, 가격 책정, 판촉 전략, 비용 및 수익 정산 등 실제 경영 시 필요한 것들을 경험했다. 판매 이후 수료생들은 수익금을 의미 있게 기부하게 되는 의사를 재단에 전달했으며 재단과 수료생들은 경기 북부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27명에게 밑방찬 30인분을 전달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앞으로도 재단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교육생들과 함께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 후 돌봄교실 강사, 재능기부 봉사,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미용봉사 등 다양한 지역 연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역량개발 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DMZ 관련 뉴스입니다. DMZ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토크홀에서 경기도 의원과 공공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함에 따라 DMZ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의 경기도 DMZ 관리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직 대안 주제 발표 앞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우석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자유토론회는 김강식 도의원, 민경선 의원, 조성환 의원, 이호종 경기문화의 전당 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강원 경기문화재단 대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여해 DMZ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명섭도 평화협력국장은 반세기가 넘게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이제 남북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DMZ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DMZ 관리에 대한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신규 마을기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 지원, 홍보 등 경영 지원 사업 참여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 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도 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 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시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따북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군, 지원기관의 합동현지조사와 적격감토, 도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마을 안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있는 마을기업 183곳과 예비마을기업 36곳을 포함 총 219곳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